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절 있죠. 신은 주체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과 시련만 주신다. 그러게요. 항상 그런 어떤 어려움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좀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뭐 재밌는 일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사건도 있겠지만 이게 좀 쌓이다 보면은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희망차게 또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차량은 제가 소렌토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렌토 중에서도 옵션 정말 좋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더뉴 소렌토 디젤 2.0의 2륜의 노블레스 2018년 8월시 19년형 82,000km 밖에 주행 안 한 완전 무사고 차량 여러분들께 오늘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색상도 굉장히 독특한 컬러고요. 7인승 모델에 안에 옵션도 되게 좋으니까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여러분들 타볼 수 있는 3일 환불 가능하고요. 또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무료로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저희가 이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막 세워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좀 양해해 구할게요. 주차를 뭐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지금 저희가 이제 퇴근 시간이고 지금 거의 7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7시 정도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찍는 겁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비가 와서 좀 야외에서 찍을까 하다가 지금 실내에서 찍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옵션 굉장히 예쁜 이렇게 앞에 이제 일명 스타일 옵션이라고 하는 요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게 뭐 이렇게 하나만 딱 전구 하나만 딱 들어간 게 있고 4개가 있는 거하고는 딱 봤을 때 확 차이가 많이 나죠. 올드 소렌토에서 더 뉴 소렌토 그 다음 모델로 가기 전에 마지막 모델이었는데요. 이 더 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살짝 조금 그 전 모델에 비했을 때 조금 더 다듬고 세련돼지고 앞에 이런데 그릴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그 소렌토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내는 것 같아요. HI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소렌토가 날이 가면서 지금 모델도 너무 예쁘지만 이 당시 모델도 진짜 너무 캡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캡숑? 자,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없이 좀 깔끔하게 좀 전차주분 판매하셨고요. 타이어도 한 80% 이상 거의 신품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막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막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차량을 주행하다가 들어온 거고요. 전혀 뭐 한 달, 두 달 절대 아니고 딱 오늘 들어온 겁니다. 오늘 광택 끝나서. 자,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옆에 측후면 센서라던가 경사로 미끌린 오토 라이트, 오토 하이빔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제 가운데 쪽에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옵션들 많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이게 조금 어두우니까 제가 후레쉬를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극히 민트에 가깝고 거의 없는 진짜 깔끔하게 타셨고요. 바닥도 최근에 매트를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게 뒷좌석 열선까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컬러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 약간 블루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녹색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컬러입니다. 이게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독특한 컬러거든요. 요즘에 차량 자체가 좀 독특한 컬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쁜 이런 컬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매트가 따로 전차주분 해놓으신 거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1, 2, 3, 4, 5, 6, 7인승 모델이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이렇게 따로 공조기가 따로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시거잭도 할 수 있는 거하고 여기 레바 받으면 레바로 이렇게 양쪽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박 캠핑용으로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가 오늘의 차량 소렌토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잘 개조해서 가지고 쓰시면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소렌토 하면은 사실 뭐 대한민국 1등 차량이잖아요. 1등 차량이기도 하고 또 이 차량 외에 뭐 다른 차량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에코 다이나믹 이렇게 딱 써 있고요. 이게 원래 그 전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 자체가 그 약간 크로밀로 좀 많이 돼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블링블링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휠이 바뀌면서 저는 훨씬 더 예쁘고 세련돼진 것 같아요. 실내 한번 타보시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스터들이 가장 높은 거고요. 노블레스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터는 조금 너무 옵션이 물론 뭐 더 많이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딱 요 정도 옵션이면 딱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딱 알짜만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뭐 키도 메인키 스페어키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전자 파킹 있죠, 오토홀드 있죠, 드라이브 셀렉 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 가능하죠. 뭐 통풍 있죠, 열선 있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로토 공조 에어컨이 양쪽에 프로토 공조 에어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능과 또 라디오, 미디어,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기판 한번 볼게요. 계기판 보면 82,000km 주행한 게 좀 보이고 있고요. 뭐 나침반 기능이라던가 공기압 체크, TPMS 기능들하고 디지털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이 드라이브 셀렉을 좀 바꾸게 되면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여러분들 편의상 보통 컴포트 아니면 에코를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하고 아니면 스마트도 꽤 많이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부터 시작해서 좀 연비 운전 여러 가지로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는 이쪽에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따로 이제 핸들 커버는 따로 해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납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여기다가 보관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매뉴얼, 정품 매뉴얼 책자라던가 컵홀더는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제 시거잭은 총 2개 할 수 있는 거하고 USB하고 억스 단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렌토 옵션 설명하고 전동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렌토 하면은 사실 가족 SUV로 가장 많이 찾고 계시고요. 또 이제 나는 뭐 어떤 SUV를 골라야지 뭐 수입차 막 진짜 막 고르면은 유튜브 채에서 뭐 수입 SUV, 국산 SUV 하면 진짜 쭈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매번 1등에 나오는 거는 국산차로는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수입차에서는 뭐 X5, 그 다음에 GLC 뭐 이런 모델들이 진짜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전기차로 좀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직은 좀 많이 주춤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내로는 대부분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가 조금 더 보유나 이런 게 진짜 많아질 거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기차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그랬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도 꽤 있었을 텐데 비싸서 안 샀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비싸서 그냥 내연기관 샀단 말이에요. 결론은 가격입니다. 가격 저희가 이 차량 같은 1,99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저희가 무료로 탁송 가능하고요. 또 3일 동안 저희가 타볼 수 있는 기회 놓치시면 또 다른 차 나와요. 또 나오는. 그래서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버뉴 소렌토로 해서 저는 2.0 노블레스 82,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여러분들께 마지막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저희가 또 다음 차, 또 다다음 차로 더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단 한 가지는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010-2278-9414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좋은 차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좋죠. 영상 찍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와 있는 곳 경매단지라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경매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옛날에 사실 다 이렇게 이랬어, 그죠?
다 이렇게 노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쇼핑하듯이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야외에 있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잘 보이잖아. 자, 오늘은 또 보물 같은 녀석을 좀 찾으러 여기 왔거든요. 같이 따라와 보시죠. 이 차량을 딱 보자마자 아마 되게 예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여심을 좀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차량이에요. GV70은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랜드로버 이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2016년식이고요. 키로수는 7만 킬로, 완전 무사고, 거기에다가 HSE 풀옵션이죠. 크림 컬러 시트까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궁금하시니까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인지로버라고 이렇게 쫙 되어 있는 이 이니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또 위에 뒤에 보시면은 랜드로버가 먼저 유행을 이끌면 다른 제조사들이, 중국 자동차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셀토스라는 차량이 좀 약간 비슷하게 좀 나왔잖아요. 지금 신형 나오는 이보크도 진짜 예쁘거든요. 5,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요즘 건 너무 비싸고. 뒤에 후면부 쫙 보시죠. 랜드로버 마크 있고요. HSE, TD4 이렇게 인제니움 엔진이라고 하죠. 이게 딱 들어가 있고, 뒤에는 양쪽에 머플러가 듀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두 번째 끌리는 부분이 안에 실내가 있어요. 일단 시트 사용감도 거의 없고, 시트 컬러 보이세요? 위에 천장 루프랑 뒷좌석 한번 볼까요? 뒷좌석은 뭐 거의 뭐 사용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저희가 좀 빼서 찍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저 앞에 차가 좀 반전이 되고 저희가 빼다가 못 뺐어요. 그죠? 뒤에를 이제 보면은 전동 트렁크가 짜란 해서 생각보다 적재 공간이 괜찮아. 스크린 없애고 이렇게 짐 싣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다용도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이렇게 딱 사람이 누우면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올라가는 이 정도에서 잠깐 누워있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돼 있고요. HS가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피디님이 이제 앞에 한번 타보시죠. 실내 디자인 한번 보일게요. 요즘에 이걸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게 좀 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게 좀 구형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구형이죠. 옛날 거다 보니까 여기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딱 깔더라고요. 예, 새로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를 깔아요. 뭐 조명이나 이렇게 좀 포인트 같은 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내가 어떤 느낌 자체가 좀 올드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뭐 전자파 옵션은 좋아요. 옵션은 되게 좋고 뭐 이런 건 좋지만 살짝 올드해 보니까 이런 데도 컵홀더 같은 데도 별건 아니지만 이런 데 뭐 그 컵받침 같은 거 랜드로버 부속품 많이 팔거든요. 이런 거 좀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안드로이드 오토만 딱 장착만 해줘도 다른 거 솔직히 안 해도 완전 요즘 차량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73,000km. 이거 느낌표는 뭐냐면요. 공기야. 지금 워셔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핸들은 약간 살짝 오므린, 우리 약간 냄비 같은, 냄비라고 하면 좀 그런가? 메르디안 스피커가 문에만 3개가 들어가 있고, 뭐 에어백,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 위에는 요거는 이제 완전 열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린만 열고 닫고, 실제로 이게 열리진 않습니다. 열리려면은 망치 갖고 깨고 나가야 돼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돌리면 소리 들리시나요? 깨끗하게. 가이드라인하고 깔끔하게 나 있죠. 주차 보조가 딱 되어 있고요. 아직 연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이나 이런 게 아주 지금 살아있어요.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뭐 이런 회사들은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키로수 짧아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나요? 국산차 기준으로 5년에 10만 킬로 엔진 미션을 보증을 하죠. 또 수입차 같은 경우도 3년에 6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워런티 보장하는데, 보통 이 계산법에 따르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판매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보통 10만 킬로 내외에서는 크게 고장은 안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 나더라도 되게 사소한 거, 소모품이나 뭐 이런 정도, 뭐 산소 센서류, 뭐 센서류 요 정도고, 보통 고장 많이 나는 구간이 15에서 20만 대 한 번쯤은 큰 병을 알아. 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20만, 30만까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미만의 차량들은 너무 크게 걱정을 너무 겁낼 필요가 없고, 또 어쨌든 7만까지 이 차가 잘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문제가 있었으면은 막 뭔가 사고가 크게 있다던가 뭔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설 정비 업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 생기더라도 굳이 정식 센터 뭐 오래 기다리거나 불친절한 응대 하실 필요 없고, 진짜 친절한 데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엔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엔진은 저 인제니움 엔진이죠. 2.0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 이 정도면 제가 봤던 이보크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 관리한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사고도 완전 무사고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보크 차량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여성분들 우리 30, 40대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가성비 좋은 차량이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이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수원으로 당장 안 달려오셔도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할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우리 피디님하고 또 좋은 차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그 세 글자로 시작하는 차량 혹시 아시는 거 한번. 세 글자? 되게 많죠. 그랜저, 소렌토, 산타페. 네. 되게 많죠. 네. 오늘의 주인공이 또 세 글자의 세 글자. 차량인데요. 네. 사실 이 차량이 저희 쪽에서는 인기가 좀 있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혹시 세단인가요? SUV인가요? SUV입니다. SUV요? 네. 이런 건가요? QM6? QM6도 있구나. QM6 네 글자인가? 오늘 저랑 같이 만나볼 차량은 네.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 차량이에요. 디자인이 예쁜 차. 그리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저 이번에 대박 났던 차잖아요. 맞아. 진짜 저도 가족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뭐 그런 차량이 여기 숨겨져 있는 이보크 차량이 되겠습니다. 원래 랜드로버 너무 지겨워 싫어 막 이러다가 이 차량은 보면 볼수록 뭔가 오묘한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핀 또 20대를 좀 대변해서 우리 핀님이 보시는 랜드로버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진짜 비싸 보여. 네. 좀 세련됐다.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제 주제로 좀 여러분들께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뭐냐면 사실 이 자동차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20대 분들한테 좀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차량 스펙은 2017년형입니다. 16년 12월에 등록한 88,000km. 등급도 HSE 옵션도 되게 좋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보험 이력이 아예 없어요. 보험 이력이 아예 없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 차량을 보실 때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Give it to me. 전번편 크림 컬러 시트로 했다면 오늘은 블랙 컬러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모던해요. 차 자체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안드로이드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이 차를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안드로이드 오토 운전석에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디를 좀 보면 되냐면 타이어하고 휠을 봤을 때 스크래치가 좀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차량을 좀 주차를 잘 못했나 이런 거, 타이어 관리를 좀 잘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하러 타이어 갈고 중고차한테 팔아? 여기 어차피 상품명가 다 판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어를 최근에 교체를 했다는 거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비싼 피렐리 타이어, 이 고가의 타이어로 바꿨다는 건 그래도 이 차주분이 이 차량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전면부 여기가 하이그로시아 좀인데 약간 좀 빛바램 변색같이 이렇게 조금 돼 있는 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거라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이걸 다 떼가지고 블랙으로 좀 바꾸시는 이제 이렇게 쫙 바꾸더라고요. 순정 그대로 타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생활보호 패키지라서 이게 손톱 자국 안 닿게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옆에 도어 엣지 옆에 차량에 문콕 방지하게끔 이렇게 좀 해놓으신 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전동 트렁크 이거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전번편에 이보크를 좀 자세히 봐서 아마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 많이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 디스커버리 5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적당하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타시는 분들에게는 딱 적당한 사이즈 되실 것 같아요. 랜드로버 차량들의 의뢰 다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쿠션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좀 쿠션감이 좋아서 오래 장거리 운전하시더라도 앞뒤 모두 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게 좀 특징이잖아요. 뒷좌석 열선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 열선으로 해서 좀 훈훈하게 좀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 메인 안드로이드 오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래 이게 좀 좁거든요. 아까 버튼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 하나만 바꾸더라도 상당히 차가 좀 세련된 느낌이 확 들죠. 인치가 커지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소재나 이런 것도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바뀌고, 신형. 저 차주분이 타이어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은 크게 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글자로 아까 시작된 오늘의 지금 주제 차량인데요. 폰 카메라.
이거 없는데 원래 이거 따로 해놓으셨나 보다, 그죠?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들어. 아, 밑에 들어오는구나. 이건 따로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자, 위에는 이제 글라스 루프로 돼 있어가지고 답답해 보이지 않은 그런 개방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돌리는 타입의 이렇게 기어 노브가 자리 잡고 있죠. 키도 이제 메인키, 스페어키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모드를 여러 가지 트랙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뭐 샌드 모드, 뭐 이렇게 평시까지, 이렇게 뭐 스노우 모드까지. 4륜 구동인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이 시리즈 중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곧 눈도 오고 여러 가지 뭐 기호의 악천후에서 가장 사실 발휘되는 건 이 4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4륜 시스템에서 제가 타봤을 때 뭐 1등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BMW X 드라이브가 좀 저는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SUV 라인 중에서는 얘네가 1등인 것 같아요. 또 핸들의 뒤쪽에 핸들 열선, 그리고 뭐 패드 시프트, 뭐 크루즈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스피커도 이렇게 메르디안 스피커 사운드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음질도 굉장히 좋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되어 있고, 시트 자체가 약간 버킷 느낌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탔을 때 굉장히 착자감도 되게 좋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상당히 편하고, 또 약간 처음 앉는 사람한테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살짝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다 만족하는 시트인 것 같아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신형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긴 한데 전자식으로. 근데 이때 당시,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전 통풍이 좀 빠져 있어서 뭐 요즘에는 대부분 통풍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신 차들은. 그래서 뭐 버튼 시동이야 이런 거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저 아날로그지만 살짝 조금 너무 플라스틱을 좀 많이 넣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이 차를 사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네,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리 비용이 이제 어쨌든 수입차에서 모든 게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꼭 꼼꼼하게 성능 점검 기록부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잘 갈려 있는지. 그러니까 소모품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뭐 그까이 거 뭐 얼마 하겠어? 생각보다 비쌉니다, 여러분들. 뭐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뭐 예를 들면은 대우 오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일료도 다 봐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타이어 종류, 와이퍼 종류, 와이퍼도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꼭 이 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체크 점검을 해야 돼요, 관리차들.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관리를 잘한 차량들은 소모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국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 좀 잃지 않은 부분은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 인제니움 엔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이보크 했을 때 인제니움 엔진으로 되게 좀 불편하다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 뭐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 미션 같은 경우는 ZF 미션이 들어가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인제니움 엔진이 조금 뭐 여러 가지 보장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피드를 받은 적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일단 8만 킬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피디님하고 저하고 오늘 마지막 차량을 같이 봤는데, 저는 상당히 뭐 가격 대비했을 때는 되게 좋은,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차량인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대표전에 오시면 언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항상 최신 여러분들께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는 저희 안녕마이카 피디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뛰어다닐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이치에서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또 BMW 오너분을 모셨습니다. 이 차를 위해서 모셨는데요. BMW 3GT죠. 제가 잠깐 프로필 설명해 드리면 14년식이고요. 키로수는 9만 킬로, 완전 무사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썬루프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색상은 블루 컬러고, 가격은 1,520만 원에 4륜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제가 외관 보여드릴게요. Give it to me. 대표님, 아니 이 3GT가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줘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BMW 브랜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는 거지 저는 벤츠를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판매자 입장에서도 바라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같이 좀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뭐 좋다라는 기준이 뭔가요? 뭐가 좋아요? 이거는 진짜 타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일단 연비 좋죠. 공간 넓죠. 거기다가 그냥 아이들 태우고 완전 혼자 드라이빙 할 때 진짜 재밌게 운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줘요. 저도 예전에 3 시리즈를 탔었거든요. 320D를 탔기 때문에 연비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죠? 디자인은 똑같아요. 사실 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얘가 근데 주행거리가 짧아. 근데 내가 산 것보다 더 싸. 지금 몇만 킬로죠? 지금? 저 지금 14만 킬로예요. 28만 대까지 타다가 바꿀 거예요. 아직까지 얘보다 좋은 차를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 디자인이 너무 투박하기도 하고 단조로운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수입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솔직히 이게 BMW 이거 마크만 없다고 하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반떼만 보더라도 아반떼 1,500만 원이면은 진짜 AD 모델 더 뉴 아반떼 하면은 완전 인포테인먼트 화려해, 막 안에 실내 옵션 화려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될까요? 사실 3GT는 단종이 됐잖아요. 제가 한 6GT 최신형을 봤는데 또 이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싸고 새로 나와야 좋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1,000만 원대 살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 디자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어. 그래 비싸. 지금 이 1,520만 원인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산 것보다 훨씬 싸죠. 제가 13만 킬로에 1,500만 원에 샀으니까 훨씬 싼 거죠, 이 메모리. 아 그렇죠. 왜 싸요? 이거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사고요. 완전 무사고요. 예. 이거 똑같이 헤드업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다 뭐 똑같아요.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이게 이제 해가 요즘 바뀌잖아요. 이제 11월 돼서 해가 넘어가는 시즌에는 좀 어느 정도 다 가격을 조금씩 낮춥니다. 아. 예, 그때 사셨을 때는 그때 가격이 딱 적정선이셨죠. 그리고 원래 지금 타는 차는 시트가 블랙 아니잖아요. 전 베이지였죠. 뒷좌석에서 좀 불편한 점은 뭐 있으세요? 이거 전혀 없어요. 사실 제가 뒷좌석에 타는 날은 저기 술 먹고 대리 부르는 날? 저는 딱 보이는 게 원래 지금 이게 열선이 없거든요. 맞아요. 뒷좌석이 열선이 없어서 이런 카시트 할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데는 좋은데 열선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치명적인 어떤 불편함?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뒷좌석을 안 타시니까 사실 뭐 뒷좌석에 뭐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시죠.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열선 없는 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거 봐봐요. 전동 트렁크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것 봐요. 트렁크 이렇게 넓은 차 봤어요? 제 생각에 멋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리어 스포일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레임 없는 리스. 근데 이게 저도 많이 타보셨으니까 그런데 소리 많이 안 나요. 여기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소음 많이 안 나요? 이게 탈 때는 모르는데 창문 내리면은 소음이 좀 있기는 해요. 이 프레임 없는 프레임리스 차량들의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이중 접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음을 최대한 그랜저단 이런 것도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툭 쳤는데 이게 푹 깨지거나 다른 차랑은 볼 수 없는 저 프레임리스의 간지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이게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간지 때문에 사신 거네요? 사실 이뻐서. 요거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좀 낮잖아요. 좀 네. 운전하실 때 안 불편하세요? 좀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올려서 탔어요. 근데 이 BMW 특성상 살짝 포지션이 낮춰야지 운전하는데 이게 젠이랑 그 포지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 내려 타요. 그 밖에서 보면 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BMW가 대부분 끈적이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본인 차도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열 때문에 그래요. 열 때문에 녹아서 그런 거예요. 녹아서 끈적거리는 이거랑 제규어 특히 XF가 좀 심하죠. 휠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그렇지만 에밀이 이쁘긴 한데 요 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못생긴 휠도 저기 많으니까. 저거는 기아잖아요. 너 기아 K5 오너분들한테 뭐라고 하시죠? 이거 타면은 꽤 많이 남아있네요. 지금 이 차는 4륜 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타이어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필수로 타이어는 점검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딱 지금 11월 정도, 12월 추워지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기압도 다 맞추고. 트윈터보 엔진인데 이 차 엔진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거 떨리고 진동 있는 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BMW 차주분들이 그냥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도 인정해요, 사실. 이건 예쁘네요. 헤드라이트하고 이 그릴하고 이런 거는 BMW 마크하고 이 전면부는 요렇게 정말 예쁘네요. 요렇게 3 시리즈보다 훨씬 더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요 뒷 라인이, 옆 라인이 이뻐서 이 차가 좋아요. 컬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컬러 저 이 색깔 진짜 좋아해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고 BMW 로고랑 이 마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벤츠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우디 A4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A4 모델이 2.0 TDI가 보통 1000만 원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단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장고장이 좀 많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GT나 아니면은 5 시리즈 F바디, 요거는 제가 요즘 현재로서는 가성비 있게 타기는 중고차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용적인 차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진짜 이 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 저렴한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가격 저렴한데 왜 모르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네. 그래도 저는 일단 좋긴 하지만 결론은 저는 벤츠를 할 거고, 뭐 본인은 이제 또 봐야 되면 BMW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면은 수렴해가지고 한번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실제 우리 차주님이 나오셔서 한 2년 정도 타시면서 1년 반인가 하여튼 그 정도 타시면서 느꼈던 점을 과감없이 얘기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차량은 저희가 판매하는 7352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대표 전화로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 자, 오늘도 신나는 또 하루가 우와, 신난다. 아니라 오후가 되네요. 3시 벌써 14분이라. 오늘도 준비한 차량은 SUV입니다. 벤츠 GL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준비해봤고요. 일반이 아니라 이제 원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옵션이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반잘 주행부터 시작해서 파노라마 선루프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더 추가가 된 모델이거든요. 키로수도 괜찮죠? 79,000km. 키로수도 짧고 검은색에 2018년 등록 19년형 차량이고 세이프식 이제 6개월에 10,000km까지 보증이 된다고 하니까 벤츠 요즘에 가격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나 이런 거 많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은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4륜까지 됩니다. 요거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Give it to me. 사고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일단 SUV 중에서는 제가 저번 편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장 인기 1등인 모델인 것 같아요. GLC, GLA, GLB, GLC, GLE, GLS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치면은 일단 S는 아시죠? 일단은 너무 비싸고 찾는 분도 사실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LA, A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알 수 없게끔 부족해요. 자, 공간도 애매하고 A 클래스는 진짜 너무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이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는 거죠.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 좀 많이 떨어지고
B 아니면 C인데 E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E 비싸죠. 어쨌든 모든 걸 떠나서 비싸면 좀 인기가 많을 수가 없겠죠. 벤츠는 일단 비싼 차입니다, 여러분들. 중고차에서도 아직도 비쌉니다. 비싼데 많이 오시는 분들이 GLC를 많이 좋아서 제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러 오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보셨을 때 어떠세요? GLC 모델. 너무 이뻐요. 저도 네, GLC 많이 보잖아요. 너무 이뻐. 그래 한번 해보시죠. 제가 또요? 또 봐서 GLC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차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 네. GLC가 이제 벤츠의 중형 SUV잖아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렇죠. 그럼 대표님,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저는 둘 다 좋은데 용도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충전 뭐 이런 거랑 아예 관련하고 싶진 않아. 뭐 이렇게 전기 콘센트나 이런 거에 너무 귀찮아. 용도도 잘 모르겠고 쓰는 법도 잘 모르겠어. 하이브리드 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좀 많이 하신다. 하이브리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내 생활 패턴이 딱 가는 데가 정해졌고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어. 좀 유류비나 이런 거를 아예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런 분들에게 플러그인 패턴이 정해져. 하이브리드. 경기 서울은 충전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자기 전에 충전하거나 출근하고 충전하고 퇴근할 때 끌고 가고. 여기 쪽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충전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충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때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벽 쪽에 네. 그 충전 콘센트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욕 먹기도 하고. 네? 지우고는 이거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휘발유? 휘발유. 2.0 엔진 들어가 있고 거기다 이제 4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아까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되게 탄탄해. 그죠. 사이드 스텝이 이게 무너지면 사이드 스텝이 아니죠. 무너진 스텝이죠. 근데 저는 전동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열선도 있다. 그죠. 저는 패밀리 SUV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나만 탈 거면은 그냥 운전석하고 조석만 있으면 되는데 타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차가 진짜 깔끔하네요, 연식 대비. 이게 검은색이 블랙 컬러고 지금 이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타보세요. 시트도 이렇게 리클라이닝 돼가지고 네. 이런 거는 이제 다리 긴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 저희랑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우리랑은 갑자기 상관없는 갑자기 일이다. 안 땡기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늘어나고 텐션이 이렇게 되죠. 이건 뭐 다리 기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어울리시네. 이걸로 바꾸실 건가요? 나 진짜 열심히 벌어서 솔직히 벤츠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비싸서 너무 비싸. 차는 좋은데 비싸다. 열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거 시동을 켰는데 역시 조용하다. 진짜 조용하다. 이거 어댑티브네요, 대표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요. 여기 차선 이탈이랑 다 들어있네요. 전자파킹이랑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어뷰가 들어가죠. 프리미엄에는 어뷰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SUV인데 SUV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좀 무슨 말이냐면 SUV 하면은 승차감도 좀 이렇게 덩실덩실 넘실넘실 막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게 막 타이트한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타이트한 느낌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BMW X4나 뭐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핸들링이 너무 좋으니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벤츠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승차감도 무조건 평타 이상이죠. 평타 이상이고 또 이게 전방에 어떤 봤을 때 승용차 같은 느낌을 확 들게 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알고 방금 저희가 포드 익스플로러나 모하비, 뭐 팰리세이드, 뭐 소렌토도 그렇고 딱 보면은 그냥 이게 뭔가 위에 붕 떠가는 막 랜드로버도 그렇고 막 약간 이런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고 또 이제 실내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되게 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되게 청담동 가면은 청담동 되게 좋은 음식점 좀 이렇게 느낌. 얘네는 이제 강남 청담동 막 압구정 이런 느낌이고 BMW는 약간 이태원 저기 이태원 아니죠. 특치하고 이태원 저 홍대 약간 이런 느낌 젊은 감성 이런 게 좀 있고 지금
예, 한남동, 맞아요. 저는 예, 한남동, 막 용산 이런 데는 좀 이제 아우디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동 걸린 상태이네요? 네, 맞아요. 하이브리드잖아요. 정숙해서 좋아. 아우, 핸들 열쇠까지 미리 틀어놔가지고 따끈하다, 손이. 저도 이제 벨트를 매고 가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되게 부드러워요. BMW는 좀 이렇게 치고 나가가지고 좀 탁탁한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그냥 부드러운 느낌? 이거는 솔직히 밟아도 부드럽잖아요. 뭔가 그 좀 세련된 고급진 승차감을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GLC랑 혹시 GV70이랑 좀 비교되나요? 그래도 되죠. 가격대가 좀 비슷하죠. GLC하고 GV70이랑. GV70이 아직까지도 중고차 시세로나 4천? 5천 조금 미만으로는 살 수 있죠? 3천 중반에서 4천 정도는 하죠. 오, 그럼 이거 하이브리드랑 GV70이랑 좀 비교될 만 하겠네요. 가격적인 면이나 좀 이렇게 같은 급, 비슷한 급으로 봤을 때. 보니까 또 GV70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마무리 총평하면요. 일단 뭐 반자율 주행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뭐 이런 상태는 상당히 아직은 더 쓰셔도 되실 정도 상태가 앞뒤 모두 다 뭐 한 60-7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드 스텝부터 시작해서 이제 충전기, 그리고 앞에 이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하고 DRL 데일라이트, 그리고 뭐 워낙 차가 조용해서 뭐 사실 엔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또 세이프6 6개월에 10,000km까지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시려면 그냥 일반 모델보다는 프리미엄 사셔가지고 파노라마 선루프, 반자율 주행,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가지고 가져가셔야지, 그거 없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앙금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꼭 요 모델은 킵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참에 해 넘어가기 전에 벤츠 GLC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차량 GLC 모델이었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 또 영상이 좋으셨으면 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차량으로 열심히 한번 우리 마카님하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 저희가 매번 그 GV80하고 많이 비교하는 차가 있잖아요. 이번엔 GV70하고 비교할 차량입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좀 많이 없는 거, 희소성, 그런 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실제로도 아마 수원에 2대인가 있고 전국에 해도 막 정말 몇 대 안 되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입고가 돼서 빨리 달려왔는데요. 빨리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 차량은 바로 링컨 코세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거의 수원에 있는 건 다 판매하는 것 같아요. 2021년 2.0 엔진이 들어가 리저브 등급의 4륜이고요. 89,000km. 가격은 3,290만 원.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조사 보증까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코세어는 사실 외장도 그렇지만 실내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옛날 그 링컨의 구닥다리 느낌은 아예 사라지고 탈바꿈 그냥 아예 역대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실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짜잔. 완전히 그냥 너무 예쁘죠? 실내 조명이. 그리고 저희 저번에 노틸러스 신형도 판매됐고 MKC도 판매됐고 또 코세어도 판매됐고요.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판매 진짜 너무 빠르게 돼요. 아쉽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10대 있으면 10대 다 판매하면 참 좋겠는데 중고차는 특성상 한 대밖에 없잖아요. 이 가격에 이 차의 이 스펙은 전국에 단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테일램프는 일자로 이렇게 테일램프가 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멋스러운 디자인이 좀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전동 트렁크죠. 짜잔,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어서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요? 뭐 조금 뭐 차박도 해도 될 것 같고
캠핑 나들이 다 해야 될 거고 평탄화도 어느 정도 딱 돼 있고 조금만 살짝 위에 올라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저 정도면 저는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칸 그리고 뭐 GV70 저는 GV70하고 조금 많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나오고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충전할 수 충전구 단자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들 그리고 오토 윈도우하고 이렇게 스피커 위에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딱 되어 있고요.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근무해요. GV70보다 실내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번 편에서 보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거나 조금 더 넓거나 통풍도 있고요. 요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도 너무 예쁘죠. 요거 딱 붙이면 이제 여기 안쪽에 이 앰비언트 컴폴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쁘고 이거 드라이브를 셀렉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것도 되게 예뻐요. 약간 그래픽에 좀 진심인 게 바뀌지 않았나. 일반 이렇게 안정 이렇게 크루즈 기능을 켜야 여기가 다 세팅이 됩니다. 끄면 없어지고 키면 다시 되고 꺼면 또 이렇게 되고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는 이제 피아노 건반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카메라 버튼 오토 스탑하고 이렇게 오토 홀드 버튼 이게 트랙션 컨트롤이 이렇게 한 번에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지금 꺼져 있는데 지금 켜져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차선 이탈 기능이라던가 크루즈 기능들, 도 레벨링하고 오토라이트 그리고 노틸러스나 이런 데는 이제 마사지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는 마사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럼버 서포트하고 운전자 전동 시트 이런 건 들어가지만 그런 기능은 좀 빠져 있다는 점. 그래도 저는 충분히 이 세팅 요거 하나만으로 되게 편해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타겟은 어떤 분들이냐면 젊은 여성분도 괜찮고 가족 패밀리 SUV는 노틸러스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이제 엔진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보증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보증 수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세어 헤드라이트하고 전면부 그릴부터 시작해서 타면 탈수록 매력이 넘치고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대신에 가격이 조금 있고 링컨 잘 모르겠고 막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한번 타보시면 너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차량은 여기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고요. 전국 못 오시는 분들은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 할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요. 정말 가성비가 좋고 요즘에 히트 아닌 히트. 자, 한번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푸조라는 브랜드의 푸조 5008입니다. 네, 5008 전번편에 너무 많은 사랑과 저번편은 흰색이었는데 오늘은 다크 그레이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뭐 똑같은 걸 준비할 수는 없어서 좀 최대한 좀 비슷한 걸로 준비했는데 5008 2세대 모델이고요. 1.6 블루 HDI R1 등급에 2018년도에 13만 킬로주에서 저번 거보다 더 저렴하죠? 9만 원. 저렴한 건 맞습니다. 9만 원. 어떤 게 조금 장점이고 어떤 게 조금 단점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 앞에가 쫙 많아서 이게 좀 저희가 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를 다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거는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먼저 시트를 좀 볼게요. 시트가 살짝 조금 특이한 시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제가 이쪽 떼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쭉 늘어나죠. 축축. 이게 시트, 요거는 전동, 요건 전동, 요건 수동. 그리고 안에 앰비언트가 굉장히 상당히 좀 세련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으로 갑시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무조건 여러분들 필수. 예, 저 홍보가 아니라 필수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트를 깔고 차박 캠핑을 하면 참 좋겠다.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번 편에 푸조 영상을 좀 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복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넓고 또 우리 이제 이렇게 맥도날드 이렇게 사오면 여기 맥도날드 런치 세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딱 식탁. 뒤에는 에어벤트가 손풍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풍향 세기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천장 층고도 되게 높아요. 뒤에 여기 햇빛 가리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1 다 근무해요. 요거는 뭐가 있냐? 전동 트렁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려라, 닫혀라. 이게 왜냐면 저희 옆에가 좀 달 것 같아가지고 저 끝까지 열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5008 모델이고요. 또 푸조사에서는 가장 큰 SUV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또 요소수 DPF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걸리지도 않아요. 저 위에는 좀 브레이크도 좀 되어 있고 앞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로 좀 되어 있고요. 255 18인치 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타보시죠. 자, 푸조 5008을 사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이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번째, 크기가 큽니다. 세 번째. 연비가 좋습니다. 예, 오케이. 성공.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의하는 바요. 일단 디자인 예쁘고, 뭐, 크기도 좋고, 뭐, 상품도 좋고, 또 연비도 좋고, 옵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인데요. 이거 너무 유니크하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쫙 보면서 뒤로 가면서 카메라가 점점 줌이 되는 중립 드라이브까지 딱 해서. 근데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좀 조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 시끄럽거나 소음도 많이 없고 또 이런 계기판이 굉장히 좀 산뜻해서 실제 아날로그 같은 느낌으로 딱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속도 게이지가 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또 크루즈 기능이라던가 뭐 패드 시프트 기능이라던가 야간 운전하실 때도 굉장히 좋고요. 전조등, 하향 자동 점등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이 있어요. 주차 센서,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 그리고 타기업 공기압, 앰비언트가 이거를 앰비언트라고 안 하고 무드라이팅이라고 하네요. 이거 좀 이름 이쁜데요? 다음번에 한번 써먹어야지. 너무 짜릿해. 푸조는 이게 이렇게 큰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1600cc라는 굉장히 작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진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장도 별로 안 나고 되게 단순한 구조라서 그냥 크게 뭐 고장이나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아마 수입차 하시면서 가장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푸조 5008 두 번째로 여러분들 2탄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은 여러분들 수원에 오시면은 만나볼 수 있고 또 시운전하고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저희 다 연휴에도 근무하고 있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To me.